한동훈과 괴이함, 노웅래 부결의 뒤끝. 서로 괴이하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괴이하다라고 꼽은 발언들 모아봤는데 누가 가장 괴이할지 여러분들께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누가 괴이한지도 판단해야 합니까? 함께 보시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이거 웃긴가요?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한동훈 장관 매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마이크 앞에서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잘 훈련된 어떤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김의겸 의원이 연기하는 것 같다. 준비된 톤이다. 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가장 괴이한 장관. 한동훈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괴이한 대표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누가 괴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괴이하다. 괴이하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적으로 괴이하다.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건 뭐 법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굉장히 매우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거는 저기 국어 그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괴상하고 이상하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이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그 중점이 드는 게 괴자가 아니고요. 이자예요. 이자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다르다. 이치에 맞지 않다. 네네. 상식 그냥 다를 이자. 다를 이자. 예. 그래서 상식과 매우 다르다. 매우 다르다. 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비자르 뭐 이런 정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한동훈 장관이 무엇에 대해서 괴이하다라고 했는가 조금 전에 봤듯이 저는 그냥 퍼포먼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를 역할극, 상황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극이 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하는 그 상황극이 한동훈 장관은 괴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그게 괴이하다라고까지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경박하다. 어떻게 그 야당의 제1당의 다수당의 대표가 저런 상황극을 갖다 하느냐. 그건 좀 경박하다라는 정도 생각은 들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괴이하다라고까지 그 표현을 갖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김의겸 그 대변인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보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괴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괴이하냐. 잘 훈련된 배우 같다라고 하는 것이 괴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관이 그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훈련된 배우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를 해도 그 장관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그 김의겸 대변인이 최고의 찬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오히려 괴이하다라고 말하는 게 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죽을 맛일 분은 노웅래 의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그 고래는 그 말할 것도 없고 뭐 고등어인지 정어리인지 옆에서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면서 약을 올리는 것 같으니까 노웅래 의원은 잊혀지고 싶은데 자꾸 그냥 뭐 고래들끼리 싸우는데 옆에서 고래도 아니고 뭐 초선 의원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막아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그 노웅래 의원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렇게 감이 없는 분이 그 제1야당의 대변인 여태까지 실수가 제 기억으로 한 너댓 번 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직까지도 그 야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 의혹이 정리되거나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계속 그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괴이하다라는 생각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입니다. 초선 의원이라고 또 뭐 곧바로 이제 뭐 정어리나 뭐 이렇게 고등어라고 비유되기보다는 초선 의원분들 중에서도 고래 같은 정치인도 많았고 또 많으니까 좀 그런 비유는 또 조금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의 반박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 장관이 일단 김의겸 의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연극하는 것 같다, 연기하는 것 같다. 대사도 좀 준비해놓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탁 해서 괴이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뭐 일단은 그 전에 뭐 괴이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서로를 괴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김의겸 의원도 한정훈 장관한테 괴이하다 생각하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김의겸 의원이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괴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괴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배우를 준비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농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준비된 것처럼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여기에 와서 저 발언을 준비를 하더라라는 그런 사실 뜬구름을 잡는 소문이었는데 그 정도로 이 발언들이 굉장히 준비돼 있었고 이때 어느 포인트에서 악센트를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준비돼 있었거든요. 저게 연습한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어디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 워딩 하나하나가 준비된 멘트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배우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몇 분 사이에서도 한 장관 이거 연습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뭐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저 당시에 저도 그 소문이 에이 설마 연습을 했겠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연습한 거를 뭐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저거 다 준비된 뭐 배우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배우처럼 연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괴이하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해석이다라는 거군요. 전재 의원은 어떻습니까? 법사위인데. 저는 김의겸 의원 보면은 그냥 한 놈만 팬다. 네. 놈이라뇨.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팬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제 라디오 프로 나가서 괴이하다, 한 장관이 괴이하다 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 이제 소속인 저로서는 정말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괴이한 분이죠. 그래요? 아니 청담동 그 가짜 술자리 의혹을 그 지난 10월 24일에 법사위 종감하는 날 그날 본인이 뭐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튼 게 이게 괴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본인이 그날 세트 촬영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더 탐사의 세트 촬영장으로 법사위를 만든 분이 지금 누구한테 잘 훈련된 배우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재성 전 수석,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했던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저 청담동 술자리가 당 지지율 깎아먹는데 가장 컸다. 뭐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뭐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김의겸 의원이 항상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진짜 뭐 본인이야말로 좀 그동안의 그 발언, 그 기괴한 그 괴이한 발언에 대해서 좀 본인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배우라는 거는 누가 훈련을 시킨 감독이 있다는 얘기인데 감독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발언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사실은 아까 또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당연히 준비를 해오죠. 저희도 법사위 질의할 때는 다 준비를 해가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국회에 올 때마다 또 기자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당연히 뭐 예상 답변을 좀 준비를 해오는데 그게 굉장히 또 절묘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재명 대표를 뭐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토착 비리 세력을 이것을 수사하는 거다. 굉장히 적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뭐 잘 준비를 좀 해오고 있고 굉장히 또 순발력이 좋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한 장관이 말을 잘하고 네. 막힘이 없고 거기에 또 수려한 비유까지 써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막힘 없이 줄줄줄줄줄줄 얘기해서 만약에 저게 준비된 답변이라면 그거를 다 머릿속에 외우고 왔거나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즉석에서 이걸 만들어낼 정도의 조어 능력이라면 엄청 탁월할 텐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리 대사 써놓고 연기 연습하고 막 준비하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순발력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막 예전의 사례를 끄집어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또 미리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예. 순발력이 굉장히 좋다. 저는 법사위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훈련된 배우가 아니라 정말 타고난 오히려 뭐 천재 연기자. 예. 천재 연기자다. 예. 오. 저는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순발력이 굉장히 좋다. 저는 현장에서 예. 여러 번 느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영주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하잖아요. 그 대신 한동훈이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다. 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발언하잖아요, 도어 스태핑에서.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의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돼요. 그래 그게 김의겸 의원이 꼰대인 이유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10년 납니다. 누가 많습니까? 김의겸 의원 63년생, 예. 한 장관이 73년생이에요. 아, 딱 열사차군요. 예. 만으로 보면 49입니다. 올해부터 만 나이니까. 그리고 22살에 사실을 본 사람이고요. 또 군산에서 공부해서 어렵게 고대법대 간 사람이 아니고 현대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서울대 가서 22살에 사실을 한 사람이고. 한 장관이요? 예. 지금 대통령의 직원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보좌해 왔던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과거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침을 읽는 대독 장관이었다면 어허. 이 사람은 사전 컨펌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이 풀리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완전히 타입이 다르죠. 새로운 그 말하자면 실세의 등장, 예. 주류의 교체. 조금 있어 보세요. 대원 외고, 대일 외고 출신들이 거의 사시든 의회든 다 우리 사회의 주류를 잡을 겁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 그 사람들이 뭐 공궁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정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고 폭넓고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런 흐름을 읽지 못하면 꼰대예요. 내가 왜 꼰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의 스테레오타입, 법무부 장관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습니까? 특히 신군부 앞에서 그렇고 완전히 뭐 그런 존재보다는 완전히 자유롭게 넘나드는 리버럴 같은 법무부 장관이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을 볼 때 말하자면 피의자를 보는 인식도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윤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더 투명해지고 더 대응을 할 수 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큰 흐름이다. 이미 이쪽으로 예. 왔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각자의 주장들 전해드렸습니다.